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차 압수수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민주당은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다. 초유의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1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려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닫힌 출입문 밖에서 대치하다 출근하던 당직자가 문을 연 사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바로 8층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로 가서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다 오후 2시 넘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김용 부원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범죄와 무관한 문서 4개만 가져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협치는 끝났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당사를 찾아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당사 침탈이라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전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수사의 공정성이 사라진 만큼 대장동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조작과 탄압의 칼춤을 멈추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유동규 씨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여야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까지 맞물리면서 국감은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겪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마지막 종합국감은 오후가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법사위 국감에 들어선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야당이 밉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한 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이고 국정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부패 수사라고 맞섰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왜 민주당 전체가 이 김용 개인의 비리에 다 함께 빨려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자기가 수사받을 기관을 스스로 고르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오후 늦게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는 민주당의 팻말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내로남불도 용수지. 내로남불. 떼세요. 누가 보고 떼라 말합니까? 국방위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국방위 역시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민주당과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이란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충돌했습니다. 여야가 별 의견 없이 이견 없이 합의해서 이거 맞구만 하고 정리가 해서 넘어갔던 사안인데 이걸 권력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억지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국방위원회 당시에 있던 위원들이 속임을 당하고도 지금 당한 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고 속임을 당한 그 자체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오늘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여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번 역시 민생국감보다는 정쟁국감이었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법원에선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그의 입에서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을까 취재진이 온종일 유 전 본부장을 뒤따랐습니다.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은 법정을 나선 뒤 1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며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 지난 주말 인터뷰 내용은 대선 자금 얘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석방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대선 자금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으셨던 건가요?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 사이 자택까지 찾아온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를 리 없다. 자신과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고 말하는가 하면 양파를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겠냐.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고 토로했다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을 마친 뒤 결국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상당히 다르구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섰다 뭐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서. 다만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 주말 인터뷰 내용은 대선 자금 얘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유 전 본부장은 재판 도중 쉬는 시간에 잠시 만난 MBC 기자 등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세상에 무슨 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조사도 다 그렇게 임할 거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김용 부원장이 병원에 입원하라고 시켰다고 밝혔고 필요할 경우 이런 내용과 입장들을 변호인을 통해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유 전 본부장의 입에 서초동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폭로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치밀한 검증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73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착륙을 시도한 지 3번 만에 가까스로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심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다행히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비상 탈출 장치로 기내를 빠져나와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먼저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KE631이 인천에서 필리핀 세부를 향해 이륙한 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6시 35분. 승무원 11명과 승객 16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종은 A330-300, 단번에 미국도 갈 수 있는 대형 비행기입니다. 4시간 반을 날아 밤 11시쯤 세부 막탄공항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착륙 시도는 실패. 승객들은 당시 비행기 흔들림이 심상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장님이 방송으로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안전을 위해서 해양을 했다, 다시 보완을 했다. 15분 뒤 기장은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바퀴도 내렸습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을 정도로 고도도 낮췄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활주로에 닿는데 꽝 소리가 났거든요. 소리가 너무 컸어요. 이후 KE631은 공항 상공을 30분가량 맴돌다 결국 비상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승무원분들이 머리 숙여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탓에 활주로를 이탈해 수풀에 가까스로 멈춰섰고 승객들은 비상 탈출 장치를 이용해 비행기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시간에 걸친 3번의 착륙 시도와 비상 착륙,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조명 같은 것도 막 영화에서처럼 깜빡깜빡 뒤에 있는 승객분 막 우시고 막 비상 착륙한다는 거 듣고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대한항공은 현지 기상 악화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며 탑승객과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강원도가 빚 보증을 약속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자금 시장의 경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50조 원을 풀기로 했죠. 당장 오늘 회사채 등 채권 시장에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동부건설이 135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열리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자금시장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의 안간힘에 호응하듯 지난주 금리가 급등하던 채권 시장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9%포인트 떨어졌고 우량 회사채 금리는 0.14%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레고랜드는 2년 전 2,05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렸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직접 빚을 갚는 대신 별안간 레고랜드 관리회사를 팔아서 갚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남아있는 땅을 팔아서 이제라도 돈을 갖게 하자.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회사와 자산이 팔리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당장 돈을 떼일 수도 있게 된 금융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된 지자체 보증 채권마저 부도를 맞자 회사채 시장 전반에도 큰 파장이 번졌습니다. 우량 회사 채권도 외면받으며 돈을 빌리기 힘들었고 일부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위험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돈줄은 더욱 마르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인 일요일,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장 등이 총출동해 긴급 자금 지원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50억 원 상환 회피로 불붙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 50조 원 이상이 소방수로 동원된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렸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를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좀 조치를 강하게 냈습니다.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에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여서 또 한 번 위기가 닥치면 자금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건설사에도 닥쳤습니다. 동부건설은 레고랜드 공사대금 135억 원을 예정일 열흘 넘게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